네 번째로 저를 괴롭히는 건 이 비염입니다. 비염이 그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뭐 평상시에도 콧물이 자주 나는 편이긴 한데, 이 찬 공기, 꽃가루, 환절기, 뭐 요런 세 가지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아주 그냥 쏟아집니다. 되게 불편해요. 현재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됐거든요. 마스크를 쓰는 게 원래부터 쓴 건 아니었어요. 뭐 조선소에서 일할 때야 거기는 이제 워낙 매연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게 될 때는 마스크를 이제 잘 안 쓰게 됐죠. 먼지가 어느 정도는 날리는데 그렇게 이제 심한 것도 아니었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했었는데, 코로나 초기랄까? 발생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먼지가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입 주변이랑 코도 되게 간질간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꽃가루가 있는 시기도 아니고 찬 공기도 아니에요. 환절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 혼자 그냥 그 비말 마스크를, 그 저렴한 마스크를 써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신의 한 수인 게, 야, 마스크를 쓰자마자 이 비염 증상인 이 콧물이 90% 이상 그냥 안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줄어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마스크가 이런 게 상당히 도움되는구나. 근데 이제 깨달아가지고 쓰고 생활을 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은 되게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그 입김이 이제 입 주변에 머물게 돼서 그 습기 찬 이 느낌, 이런 것도 이제 불편감이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방법을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두루마리 화장지를 엠보싱 있는 걸로 이제 항상 비치해 놓고 있는데, 코를 자주 풀어야 되니까 아예 그걸 제가 이제 가져다 놓고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코 풀 때는 쓰는데, 이제 그 마스크로 이제 계속 사용하다가 지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 생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이때는 이제 규격화된 우리 그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이제 화장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 두루마리 화장지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뜯었을 수, 이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한 칸을 이용해서 동일한 규격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콧구멍에 이제 찔러 넣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고 이제 그 양쪽 콧구멍에 이제 휴지를 동일한 규격으로 해야 돼요. 이게 동일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접고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 콧구멍에 하나씩 꽂고, 이렇게 이제 그 마스크가 이제 지칠 땐 그걸 써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쉬었다가 다시 또 한 두세 시간 또 마스크를 썼다가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염은 이제 그런 형태로 나름 이제 해법을 찾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 그 다음에 휴지, 꼽기,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나름 해결이랄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제 감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약 체질이고 호흡기가 상당히 민감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잘 걸려요. 미리 감기 약을 한번 병원 갈 때 뭐 최대한 많이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감기가 없었을 때도 내과에 이제 가가지고 콧물만 있다 하더라도 뭐 그 기침 콧물 가래 엄청 고통스럽고 막 몸도 아픕니다 막 하면서 막 엄살을 부려가지고 종합 감기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걸 최대한 이제 비축해 놓습니다. 실제 이제 감기 기운이 이제 느껴진다? 그럼 이제 바로 약을 한 봉, 두 봉 이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감기가 이제 걸린다면 그때는 뭐 병원에 계속 가가지고 약을 지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는 감기약은 비축.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쇼핑을 해버릴까 해가지고 내과 가서 종합감기약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또 이제 타려고 했었는데, 야, 이게 서로 그 정보가 공유가 되더라고요. 같은 약물을 이제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람이 울려가지고, 아니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막 하면서 막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형태로는 안 해요. 한 병원만 가서 이제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미리 이제 엄살 부려가지고 평상시에 한 7일치, 한 5일치 정도는 이제 비축을 해놓는. 그러니까 이제 야간 근무할 때 이제 조퇴할 필요 없이 이제 그 오전에 간다든가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미리미리 지어놓고, 만약에 이제 주간에 이제 감기가 확실하게 이제 느껴진다. 그럼 이제 비축분으로 이제 버티면서 다음 주 이제 야간 근무 때 이제 오전에 이제 근무 끝나고, 그래야 이제 급료가 이제 까이지 않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감기를 관리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장애죠. 야간 주간 근무 이제 막 교대를 하다 보니까 잠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진짜 이제 수면장애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장애 등급까지 가려면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뭐 이틀 혹은 일주일 내내 잠을 아예 못 드는,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하루 정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한 3-4시간 정도 잠을 못 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근하기 뭐 1-2시간 전에는 이제 잠이 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주야 이제 일주일은 주간 근무, 일주일은 야간 근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교대해가지고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느낌에는 제가 이제서 생각해보면 자유시간을 잘 못 즐기니까 나름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삶이 좀 불만족스럽다 할까?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려고 눕다 보면 잡생각도 많고,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잠들기가. 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힘을 빌리자. 수면제. 수면 유도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약물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스틸록스라고 합니다. 이건 마약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제 변형시킨 이제 수면제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진영, 최진실이 이거를 장기 복용하고 과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지 않았나? 이런 주제로 아마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나왔던 바로 그 약물입니다. 스틸록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이것도 이제 수면제인데 멜라토닌 성분의 수면제예요. 이거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섭취가 가능한 호르몬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해봤고, 가지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 유도제, 슬리펠이라고 하는데, 수면 유도제도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스틸록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살 부작용에 관한 이슈가 아무래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실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게, 분기에 14알 이상은 먹지 않는다. 3개월에 14알, 2주치죠? 이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건 아니에요. 하다 이거 너무 잠이 안 오는데 이럴 때 이제 간헐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추가로 얻어가지고 쓰기에는 제 스스로도 좀 무서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수면 호르몬제 계열의 이제 수면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이 이게 의사가 처방해야 되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또 멜라토닌 수면제 또 이걸 제가 이제 특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한 14알 처방받아서 한번 먹어볼까 하면 가봤더니 좀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요것도 이제 서로 이제 정보가 공유되는지 스틸록스 처방받고 딴 병원 가서 멜라토닌 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설명하고 분기당 14알 이상은 먹지 않을 생각이다 해가지고 이제 처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영양제처럼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달랑 14알 처방 받는데 병원 가고 처방 좀 받고, 이거 약제비도 비싸요. 이건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가지고 한 2번 정도는 한 120정짜리 이제 캡슐 들어있는 통 2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이 멜라토닌이. 이게 먹으면은 뭔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몽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틸록스는 그런 건 없거든요. 이도저도 아닐 때 어쩔 수 없이 쓰려고 일단 톤 비축해 놓고 있는데 거의 먹진 않습니다. 그냥 스틸록스 분기에 14알 정도 활용하는 걸로 지금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면 유도제가 오히려 저는 잘 받더라고요, 이게. 근데 수면 유도제도 용량이 높은 거는 멜라토닌처럼 일어나면은 몽롱하고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용량이 가장 낮은 게 이제 슬리펠인데, 이걸 한 통 사면 24정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반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년에 하나 정도 사서 이제 활용하고, 이거는 이제 반년에 이제 28알 그 정도 이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주약을 안 하게 되고 제가 규칙적으로 수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겪고 있는 현장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6가지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저는 관리하고 있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만약에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